왜 싱거웠냐? BTS가 싱거웠으면은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BTS가 싱거운 게 아니고 그 공연을 연출하는 어떤 방식이 싱거웠다는 얘기가 좀 많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 공연 보신 분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제가 좀 개인적으로도 좀 물어봤거든요. 그 공연 전체로 본 분들이 좀 안목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이렇게 여론도 이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도 봤어요 제가 그 공연 보고. 심지어는 현장에 갔던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그 공연이 그렇게 재미가 없었다. 그냥 그렇게 좀 아쉬움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자, 아쉬움이 왜 이게 여러분이 생겼다고 왜 여러분은 어떤 관점에서 그 아쉬움을 느끼세요? 포인트가 이제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자, 저는 그게 왜 아쉬웠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공연을 연출한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거에서 제일 큰 아쉬움을 느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주도해 가지고 만들어졌죠. 그죠? 예. 자,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릴 이유는 뭐냐면 저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문학 이제 평론도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저도 이렇게 공연 연출 같은 것도 직접 하고 그 공연 시나리오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예. 프로듀서도 이렇게 해 보고. 자,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공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광화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렸죠. 그죠? 그게 잠실 운동장 이런 데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우리나라가 그런 형태의 돔 경기장은 없지만 돔 경기장에서 열렸다든가 그러면은 있잖아요. 그렇게 외국에서 유명한 연출가를 데려와 가지고 그분도 되게 유명한 연출가 당연히 데려왔겠죠. 넷플릭스에서 뭐 돈이 없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연출을 해도 괜찮아요 그게. 근데 그게 장소가 광화문이잖아요. 여러분 광화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폐쇄적 경기장에서 연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개방된 공간이고 여러분 광화문이라고 하는 공간은 대한민국의 역사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에요. 그 경복궁이 있잖아요 거기. 정부청사 있잖아요. 청와대를 마주보고 있잖아요. 뒤에 뭐가 있어요? 인왕산, 북악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광화문 하면 그런 식의 물리적인 것으로서의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그 공간이라고 하는 건 기억의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광화문 하면 뭐 떠오르세요? 두 번에 걸친 탄핵 시위해 가지고 대통령을 그죠? 예. 뭐 시위도 하고 그죠? 우리에게 광화문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됐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광화문은 그냥 광화문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의 광장이기도 해요. 촛불 광장이에요 거기가. 또 세월호 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거기를 한 바퀴 쫙 도셨던 때 기억나세요? 2014 년도인가 2015 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 오셨을 때. 또 저희 세대는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면 더 젊은 분들도 계신지 모르지만 저에게 광화문이라고 하는 게 제일 딱 각인된 것은 2002년 월드컵 때거든요. 그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월드컵 있었던 게 그죠. 대선은 2002 년에 아마 말기에 이루어졌으니까. 거리가 광장이 되는 그런 경험을 정말 그렇게 해방구처럼 그걸 느꼈던 때가 없었어요 그때. 저도 그때 막 나가 가지고 응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거리가 광장이 되는 그런 해방구의 경험조차도 2002 월드컵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광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해방감을 우리가 느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 광화문이라고 하는 데는 그런 여러 여타의 그냥 공간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건 여의도 광장도 아니고 지금 여의도 광장도 사라졌지만 예? 그다음에 잠실 운동장도 아니고 무슨 돔도 아니에요. 광화문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 공간이고 한국의 어떤 그 거리가 해방구가 되는 그런 어떤 시민적 경험을 했던 그런 어떤 기억의 공간이기도 하고 또 엄청난 헤리티지가 있는 곳이에요. 궁이 앞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현재 청와대가 앞에 있잖아요. 오른쪽으로는 역사박물관이 있고 왼쪽으로는 그죠? 정부 청사가 있고 또 근처에 보면 뭐가 있어요? 거기 서울경찰청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싼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공간을 전체로 무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광화문을 사용한다고 할 때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역사적 경험성이라고 하는 걸 그 외국 연출가가 알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그 연출의 아쉬움은 단순히 기술적 아쉬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나 한국에서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공간이고 또 그런 경험을 시민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전혀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연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연출이 나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어디가 어둡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사실은. 광화문은 시빅 스페이스예요, 시빅 스페이스. 시빅 플레이스이기도 하고 스페이스이기도 해. 시민의 공간이면서 시민의 장소거든요. 그 헤리티지를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이었다면은 그거는 물론 넷플릭스에서 연출한 거거든요. 넷플릭스에서 이제 한 거긴 하지만 그 공간을 다른 공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 차도를 움직이고 뭐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막고서 엄청난 그 스페이스를 그 넷플릭스라는 데다 내줬잖아요. 그러면 그런 스페이스를 그렇게 엄청난 거를 내주고 심지어는 뭐 그게 토요일이었다고는 하지만 토요일에도 요즘은 뭐 출근하고 뭐 하고 하는 사람들도 다 있는데 그 금요일부터 거기서 막 행사하고 막 그랬었는데 내 아는 사람 중에는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거기가 너무 길 막히고 뭐 하고 하니까 그날 뭐 저기 토요일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가 내 가지고 연가를 내 가지고 그날 뭐 출근하지 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교통 총지도 있고 엄청난 어떤 시민적인 뭐라고 할까요? 민폐라고까지 말하고 싶진 않아요. 좋은 취지의 행사니까. 근데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감당한 리스크가 너무 엄청난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그런 형태의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서 그것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것들이 시민이 거기에서 얻는 리워드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시민들이 거기에서 무슨 뭐 돈 달라고 얘기해 뭘 얘기를 해. 시민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좁은 의미의 뭐 그런 걸 이익을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잘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인 대신 시민들이 뭐가 얻는 게 있을까요? 뭔가 이렇게 상승하는 국운, 그죠?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한국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조명을 받고 글로벌 이런 국가가 되고 우리의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전 세계가 찾아오는 그런 도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제일 어떻게 보면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연출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BTS에게만 근데 그 BTS라고 하는 것들도 그게 잘 포커싱이 돼 가지고 연출이 되려고 하면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여러 가지 시민적 위대함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승하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시민성 같은 것들을 드러낼 수 있게끔 연출이 됐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리고 그 공간을 그렇게 내줬잖아요. 그 비싸지도 않다고 하더라고 광장을 내주는데. 넷플릭스가 그렇게 그 돈을 다 가져가면서 그런 어떤 방송권을 하면서 그런 시민 광장을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라고 하는 것도 우리 국가라고 하는 것도 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방식으로 전혀 연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렇게 안 됐을까? 당연히 연출가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외국 그 연출가가 뭘 알아요 그게 그 사람이. 어? 그러면 제가 서울시장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광장을 내주면서 그런 식의 조건을 했을 것 같아. "야 여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상징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여기에서 움직이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제하면서까지 이걸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어떤 서울, 우리의 어떤 나라 어떤 그런 것들을 여기 잘 부각시킬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잘 결합될 수 있게끔 그게 BTS도 더 빛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방식의 어떤 딜이 필요한 거야 사실은 이런 게.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리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 근데 제가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요. 아주 역사적으로 우리가 의미가 있는 중요한 어떤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사이트에 어떤 건축 공간이라든가 뭐가 들어올 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다 외국인한테 맡겨요. 누가 그걸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오세훈 시장이 참 좋아하죠. 네. 제가 그 동대문 DDP 예? 제가 그 김진애 위원장님하고 도시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인제 나눠 보고 싶다 그래 가지고 인제 제가 그거를 같이 인제 좀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채택했던 그 첫 번째 주제 중에 하나가 그 동대문 DDP예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이 시대의 여러분 정치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게 높아지려고 하면 정치인의 수준도 높아져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수준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칭찬을 한다 하더라도 이 수준이 된 방식의 어떤 칭찬을 해야 되고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시대의 수준에 맞는 업그레이드된 비판을 해야 이 칭찬과 비판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진화시켜요. 저의 관심은 진보를 진보시켜라. 진보를 진화시켜라. 인간의 사회를 진화시켜라. 우리의 감각도 진화시켜라.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글을 써 왔고 앞으로도 그런 걸 저는 계속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정말 감각과 사유가 진화가 되셔야 돼요.